안녕하세요. 수투 개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플러스 유형 책을 가지고 우리가 수투 개념을 배울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현장 강의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첫 시간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중에서 먼저 우리는 극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의 전체적인 구성은 세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세 단원은 극한, 미분, 적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조금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처음 공부해본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극한이라 한 것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할 테니까요. 일단 비워두고 미분은 뭐고 적분은 뭐냐. 미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기울기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적분은 무엇이냐? 적분은 그래프의 면적,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면서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단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는 완벽하게 우리가 그리고 해석하는 게 미적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극한을 배우고 미분, 적분을 배우고 나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고 그 그래프의 의미를 다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은 그래프를 그릴 수 없었던 것이냐,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은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그린다라고 약속된 대로 그린 거지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령 y는 x제곱을 그려봐 하면 여러분이 잘 그리시죠. 하지만 왜 이렇게 그려지지? 라고 하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는지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함수의 순서쌍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그려질 거야 해서 그냥 연결을 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엄밀히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우리가 배운 적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미분 적분을 배우고 나면 이제 y는 x제곱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차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극한을 배울 거라 했죠. 이 극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래는 수열의 극한을 배우셔야 좋습니다. 원래 예전 교육과정에는 수열의 극한을 공부한 다음에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함수의 극한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수열의 극한이 미적분으로 미적분책, 그러니까 심화 미적분책으로 넘어갔죠. 선택 과목인. 그러다 보니 수열을 배우고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자연스러운 연속성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있긴 해요. 학생들도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등비 수열이 있죠. 등비 수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수열을 나열할 수 있고 일반항은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열이요. 한없이 n값이 커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8분의 1, 16분의 1 해서 계속 가다 보면 분명히 더 큰 수들이 막 나오겠죠. 그래서 뭐 많이 가다 보면은 1024분의 1, 2048분의 1. 그러면 지금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보이시나요? 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숫자로 변해가는 것들을 기하급수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분모가 아주 커집니다. 나중에 아주 커지다 보면 무한대분의 1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숫자가 한없이 커지게 하는 걸 우리는 극한이라고 합니다. 수열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극한이란 값은 정확하게 우리가 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수적으로 수학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구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분모가 무진장 커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0에 수렴할 것입니다. 분모가 너무 크니까요. 분자에 비해 분모가 너무 크니까 사실상 0하고 다를 바가 없겠죠. 왜냐면 얘가 0.0000001이 될 테니까요. 근데 이마저도 계속 0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0과 같다. 이게 이제 수열에서의 극한이었습니다. 배운 적은 없지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약속한 표현을 리미트 n을 무한히 커지게 해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값은 얼마다? 0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뿐만 아니라 또 다양하게 표현도 할 수 있는데요. 오케이, 이 정도만 하죠 일단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극한에 대한 개념이다. 극한은 무한히 커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등비수열에서는 배우고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보죠. 자, 함수의 수렴과 발산. 자, 그러면 이제 함수에서는 수열에서의 차이가 있겠죠. 함수와 수열의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수열도 함수로 해석하는데 이 친구는 정의역이 분명히 양의 정수 즉 자연수였죠. 반면 함수는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 같은 경우 이 함수인 x가 무한히 커질 수도 있지만 이 x가 특정한 값으로 무한히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죠. 우리가 그래프를 순서상을 가지고 표현할 때 이 점은 a, l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x를 a에 한없이 다가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x가 a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서 a보다는 살짝 크거나 살짝 작은 공간에 도착을 하면 그때의 함수값도 l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겠죠. 그래서 이 l보다는 살짝 크거나 살짝 작은 값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게 함수의 지금 극한이다. 극한은 멀어질 수도 있지만 어떠한 점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한 가지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떤 진공이라면 좀 오개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떤 양동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양동이에는 전혀 물이 증발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조건을 주도록 하죠. 이 양동이에 물이 1리터 채워져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이게 1리터라는 걸 어떻게 알죠? 1리터라고 하면 이제 과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밀도가 1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 친구는 이제 1kg의 무게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1kg의 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밀도가 1이에요. 온도나 기압이나 이런 변수 다 제외하고 그냥 여러분 좀 사고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얘가 1kg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자, 이렇게 생긴 저울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간단하게 그냥 그리죠. 그냥 이렇게 생긴 저울이 있다. 이 저울이 이 녀석의 무게를 측정해 주는데 이 녀석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저울의 성능에 따라서 정확도가 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1.00kg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만 우리가 유효한 숫자다. 유효 숫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고 그 뒤에는 뭐가 들어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1.001일 수도 있고 1.002일 수도 있고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확실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는 얘가 0.997일 수도 있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반올림해서 1.00까지가 우리가
확실한 숫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저울에 맞춰서 여러분이 1.00kg이라고 생각하는 물을 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물의 무게를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 물은 1kg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더 정밀한 저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 최신 버전 저울이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1kg라고 생각했던 이 물을 달아봤더니 아니 글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개발된 더 정밀한 저울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 10배나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저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얼마가 됐죠? 1.002kg이 됐네요. 이걸 보고 여러분은 매우 당황하겠죠. 아니 나는 얘가 1kg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1kg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0.002kg, 즉 2g만큼을 덜어내겠죠. 2g만큼을 이제 덜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다시 이렇게 0이 됐어요. 야, 이제 이걸 완벽하게 우리는 1kg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여기까지는 확실한데 그 다음은 모른다 했죠. 여기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정밀한 뉴 그래야 저울이 개발됐어요. 사실 말로는 정밀하다고 하는데 이 단위가 하나도 정밀한 단위는 아닙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수점 5째짜리까지 이제 측정이 가능한 녀석을 발견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좀 리얼하게 할까요? 3이 이렇게. 네. 그러면 나는 얘가 1kg인 줄 알았는데 또 1kg가 아닌 거죠. 그러면 또 얼마만큼 덜어내줘야 돼요? 요만큼을 또 덜어내줍니다. 네, 또 덜어내줘요. 그래서 이제 다시 빵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얘가 뭐라고 생각해요? 계속 끊임없이 1kg라고 생각했죠? 왜냐 내가 측정할 수 있는 무게로는 이게 1kg니까. 그런데 저울이 개발될수록 얘가 1kg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죠. 그러면 그만큼 오차만큼 또 덜어내면 결국에 이 물은 결국엔 1kg에 한없이 다가가겠죠. 한없이 다가가지만 얘를 1kg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렵겠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건 현실에서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내가 3cm를 그려봐야겠다 해서 여러분이 자를 대고 3cm를 딱 이렇게 직선을 그었는데 얘를 과연 3cm라고 할 수 있을까? 3에 가까운 값이지 3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더 정밀한 자를 가지고 재봤다면 3보다 부족하거나 많겠죠. 그러면은 더 정밀하고 그거보다 정밀하고 한없이 정밀한 자를 가지고 와서 재더라도 그 자보다 더 정밀한 자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3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3을 정확하게 그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관념상에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3이라는 숫자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진짜 센티미터라고 하죠. 3cm를 정확하게 그려내기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뭐 샤프 심이 두께가 있을 텐데 그 두께마저도 변수가 될 거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수학자랑 과학자들은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오차범위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특정 수준만 되면 이 정도면 그냥 같다고 보자 하고 사용을 하겠죠. 어쨌든 이 극한이라는 것은 수학자와 과학자들이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내용이고 이게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세포 안에 있는 나노 사이즈의 DNA나 어떠한 나노 사이즈의 세포 소기관 안에 있는 물질들을 다루는 때는 아주 중요하겠죠. 이 하나하나가 뭐 나노 요즘 피코까지도 다루는 그런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극한에 대한 개념이 나타났다. 반대로 한없이 확장돼서 커져가는 건 우주 스케일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비유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결국에 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시면 리미트 x를 a에 다가가라. 그러면 1리터에 맞춰줘. 이런 말과 같습니다. 1km를 향해 가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 x가 a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갔다. 그랬더니 그때 함수값이
L에 대해서 한없이 다가가고 있다. 그러면 이 녀석을 L이라고 하자,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각각의 명칭이 있습니다. 이 L을 뭐라고 하냐면요, 극한값이라고 해요. 극한값, 이름을 잘 기억을 합시다. 극한값이라고 하고요. 이때 x가 a로 한없이 다가가고요, fx는 l로 한없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 x는 a가 아니에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x는 a에 한없이 다가갔을 뿐이지 a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는 a가 아니고요, a 부근 또는 바로 옆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치 우리가 여기 1km에 다가가는 거지 정확하게 1km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FA, 자, FA 값하고 L 값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또 헷갈려 하셔요, 나중에.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마치 A, L이 이렇게 있으니까 A가 들어갔을 때 L 값이 FA다 라고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함수가 연속인 상황이라서 그런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생각을 해주세요. 얘를 우리가 1kg라고 하지만 사실 1kg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1kg가 얘거든요. 진정한 1kg. 이게 참 1kg. 그리고 얘는 우리가 상상 속에서 얘가 1kg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목표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주면 바로 이해가 돼요. 봐보세요. 이 그림이 있다고 봅시다. 여기서 리미트를 해서 x가 1로 다가간다 해봅시다. 여기 fx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때 한없이 다가갈 때 1은 아니에요 라 했어요. 1에 한없이 가까운 어느 곳이에요. 그러면 함수값도 2에 한없이 가까운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얘네 어디로 가고 있어? 야, 물 몇 리터야? 나는 1리터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2야. 얘는 2를 향해 가고 있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2다 이렇게 나타나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얘는 극한값이라 했죠. 극한값은 목표예요. 목표. 내가 2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라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2가 아니라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절대로 y값은 2가 아닙니다. 2에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극한값, 목표치는 2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물을 다시 보세요. 이 물은 절대 1kg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린 1kg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내가 1kg라고 얘기하는 건 극한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치, 나는 계속 1kg가 되게 만들어가는 중이야, 이런 뜻이죠. 하지만 얘는 진짜 1kg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2를 넣으면 2인가요? 이 상황에서 얘가 fx라 했을 때 f1은 2인가요? 아니죠. 그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따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f1은 3이라고 해야겠죠. f1은 3이에요. 그렇지만 리미트 fx가 1로 다가가는 상황은 다시 보시면 지금 3으로 향해 다가가는 게 아니죠. 2를 향해 다가가고 있죠. 정작 f1은 2가 아니지만 이 극한값은 2를 향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치는 2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f1과 f2가 같지 않죠. 같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f1은 극한값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얘 함수값은 어차피 우리가 다가가지 않을 녀석이에요. 알 수 없는 녀석이에요. 그럼 선생님 여기는 왜 같나요? 이거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서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겠지만 이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fx는 L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지 fx가 결국에는 L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값하고는 또 관련 없는 얘기다. 그래서 이것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 그래프에서 나타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없이 다가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의 예시가 있는데요. 이 문제의 예시를 가지고 봅시다.
x가 1일 때는 0이 돼서 안 되죠.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이 함수는 실제로 x가 1일 때는 그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3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녀석을 잘 인수분해 한 다음에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fx는 x 플러스 1이죠. 여기에 단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추가가 돼야겠죠. 정의역이. 그랬을 때 함수의 그래프는 당연히 오른쪽에 직선인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을 거고요. 그때 리미트 x가 1로 가는 극한 값을 구해주면 그 극한 값은 얼마이다? 2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함수 값은 아니지만 극한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상수함수는 당연히 본인 자신이겠죠. 이렇게 다가오면 이게 이제 극한의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좀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요. 이거 말고도 좀 수없는 예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0.99999 이렇게 가면 얘가 1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따질 수 있죠. 왜 얘가 1이죠?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은 가능하지만 얘가 왜 1이지? 결국에 1보다 0.0001만큼 작은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게 극한에서 여러분이 처음에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얘가 1이 된다는 게 아니라 얘의 목표치가 1이다. 그러니까 얘는 극한이거든요. 얘는 극한으로 나타낸 수예요. 실제로 계속 99999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을 향해 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리미트이기 때문에 극한값이기 때문에 1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1 아니잖아요. 맞아요. 리미트의 어느 순간을 딱 잡고 보면 1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걔는 무한히 1에 다가간다니까요. 점근선의 개념하고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점근선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수함수나 점근선이 있었던 경우 있죠. 자, 이렇게 점근선에 무한히 다가간다 x축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의 극한값은 0이 맞아요. 그렇지만 얘가 결국에는 점근선에 닿냐? 닿지 않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치역으로 0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극한값은 0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아직은 끝까지 측정하지 못했으니까 일단은 얘를 1kg라고 생각하지만 1kg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더 정밀하게 더 극한 해보면 해볼수록 얘가 1kg가 아니란 걸 알겠지만 그렇지만 또 이게 더 정확한 정밀한 기계가 나오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없이 1kg에 다가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그럼 이 이름 뭐야? 목표치다. 1kg를 향해 달려간다. 얘는 점근선 0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극한값은 0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의 기름칠을 하는 정도이고요. 본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받아들이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극한에 대한 모든 걸 다 이해하려면 대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 기반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고등교육과정에서는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교과서 그 교육 지침서에서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넘어가셔야 한다라는 점을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나오네요. 자, 이제 x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 무한대라는 표현 자체는 여러분이 이건 이제 인피니티를 나타내는 거죠. 인피너리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그냥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무한하고 무한은 서로 크게 비교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무한에 대해서는 무한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해해 보기로 하고요. 자, 다시 그래서 얘를 무한대라고 하는 건 확실하고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0에 한없이 다가가는 건 결국 0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제 0에 근사되죠. 이런 값들을 이제 무한소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고등 과정에서 나오는 표현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무한소에 다가가는 거고요. 이 친구는 이제 이런 거죠. 이 친구는 아까 우리 처음에 등비수열로 설명할 때도 나왔던 녀석입니다. 아무튼 목표는 0이다.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이 이제는 무한히 갈 때 어떠한 수로 수렴한다, 다가간다.
이런 걸 이제 수렴이라고 합니다. 위에서도 수렴이란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수렴한다, 다가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줍니다. 극한값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했을 때 또 어떤 특정 값을 수렴한다면 또 이렇게 극한값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근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x가 무한히 커진다. 그럼 그때 이 x를 따라서 당연히 순서쌍인 y 값도 어느 값을 향해 가겠죠. 네, 근데 이게 알파에 도달하진 않지만 알파를 향해 가고 있고 아주 끝에서는 알파에 거의 도달하기 때문에 극한값은 알파, 즉 목표치는 알파야. 이런 식으로 수렴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는 이거죠. 그래서 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에 수렴하죠.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아까 했던 겁니다. 수열의 극한 한없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었지만 자, x가 a로 갈 때 이제 상황을 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수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얘를 발산 또는 진동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발산한다고만 지금은 생각하십시오. 진동하는 경우도 나타나면 그때 보여드리겠지만 발산은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애들은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산의 개념은 자 수렴하지 않죠. 여기가 A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데 이렇게 솟아오르죠. 네,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수렴하지 않고요. 극한값은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나중에 수렴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것만 발산 또는 이렇게 솟아 내려가는 것만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인데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때 가서 이해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표현들을 디테일하게 좀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 x값이 a가 아니라 했죠. 그러면서 또 a는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대요. 그러니까 a는 아닌데 a 근처다 이런 말이죠.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거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뒤에 가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볍게 읽으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x의 0으로 다가가면 얘는 한없이 지금 가까워질 때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워질 때 이 값은 0분의 1이 되죠. x제곱이 0에 다가가니까 0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한대로 읽어줍니다. 왜 0분의 1이 무한대인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0은 0을 나눴다 그러면 또 괜히 오개념이 생길 수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1 나누기 지금 0이잖아요. 1 나누기 0 그러면 얘 1 곱하기 역수를 취해주니까 어떻게 되죠? 더 어렵나요? 0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0분의 1이 결국에는 같은 얘기가 돼버렸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0분의 1은 무한대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1을 0명이서 나눠 갖는다. 0이 잘 안 하다 하면 0.0000000000000000000001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가 되죠. 얘를 역수로 뒤집어야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무한히 간다. 그러면 무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뒤에 가서 좀 정확된 내용을 보셔야지 이게 잘 와 닿으실 거예요. 뒤에 가서 어차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함수가 발산되는 경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함수가 무한대로 갈 때 발산하는 경우 우리가 익히 아는 이차함수나 직선도 마찬가지인데요. x가 한없이 커질 때 y값도 한없이 커지죠. 이런 경우
발산하죠. 수렴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무한대로 간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그래프를 주고 함수를 주고 여러분한테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는 이걸 딱 봤을 때 머리가 하얘지는 학생도 있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엄밀하게 풀기 위해서는 뒤에 배운 내용까지를 다 종합을 해야 좀 얘가 잘 풀립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풀이 방법을 설명하자면, 원론적인 풀이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추가적인 스킬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게 원칙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고 이 녀석 정리한 다음에 그래프 그리기, 이 녀석 그래프, 이 녀석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만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내용 다 까먹으셨더라도 이번 기회에 좀 복습을 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x죠. 무리함수의 그래프고요.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시작점은 얘가 0이 되게 하는 2,0입니다. 그래서 얘는 2,0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자, 이때 마이너스 2로 직선을 이렇게 일단 그려주고요. a가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로 지금 다가가는 극한값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함수값을 이렇게 다가가겠죠.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이 극한값이랑 일치할 것 같습니다. 거길 향해 다가가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시면 답은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분이 되죠. 약분을 하셨으면 반드시 여기다가 단조건을 쓰셔야죠. 단 x는 3이 안 됩니다. 3이면 안 돼요. 그래서 y는 x-1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보도록 하죠. 이렇게 y는 x-1 그래프를 그리시는데 여기 3은 안 된다 했으니까 3일 땐 구멍을 뚫으셔야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x가 3으로 갈 때, 다가갈 때 이렇게 다가가시고 이때 값은 2로 다가가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함수값은 2죠. 그 함수값은 아니지만 2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2를 아까 그 저울 예시를 생각하시고 2는 아니지만 2에 다가가고 있다. 극한값은 우리의 목표값,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이상적인 값을 얘기하니까 답을 2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예시는 굉장히 중요해요. 2번 중요하고요. 3번도 아주 중요합니다. 4번도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때 우리가 극한 문제를 풀 때요. 기본적인 문제들은 이제 나중에 다 대입해서 풀게 되는데 세 가지가 이제 어려운 경우입니다. 첫 번째가 구간함수고요. 대표적인 구간함수로는 절대값 함수가 있습니다. 이제 절대값 함수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따로 독립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구간함수랑 절대값 함수에서의 극한을 어떻게 구하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합성함수입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에서의 극한값을 조사하는 것, 여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냥 기본 문제들은 쉽게 풀리니까 항상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좌극한, 우극한 다 배우고 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이 녀석을 그려서 푸는 게 원론적이라 했죠. 그럼 케이스를 분리하죠. 이게 지금 구간함수입니다. 자, x가 양수일 때랑 x가 음수일 때로 나뉘죠. x가 0일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x가 양수일 때는 x분의 1,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져요?
자, x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이렇게니까 여기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요. x가 음수인 구간, 여기서는 이걸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때 x가 0을 향해 다가가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슝슝 날아가죠. 발산하네요.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발산합니다. 무한대로 커집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산하는 애들 중에서 무한대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그리나요? 자, 이 친구를 이제 그려야 하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안 그려봤잖아요. x 제곱 어떻게 그려요? 이거 얘를 통분해 볼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려본 적이 없는 친구죠. 얘는 합성함수입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t 제곱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문자를 바꿨는데 좀 달리 보이나요? 그러니까 t가 0으로 갈 때 이 t 제곱을 라지 x라고 하면 x분의 자, 이 녀석은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녀석이죠. 어떻게 그려요? 얘는 점근선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유리함수인데 얘가 점근선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지 x는 t의 제곱이잖아요. t의 제곱이라는 건 무엇이냐? 여기에 마이너스 t가 오나 똑같이 제곱되면 x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얘가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여긴 t죠. t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그래프의 개형이 똑같다는 겁니다. 얘를 우리가 비슷한 걸 어디서 경험했었냐면 로그에서 경험을 했었죠. 로그에서 이렇게 생겼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로그 여기 x제곱이 될 경우에는 얘가 로그 x제곱은 2 로그 x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정의역, 치역 일부, 정의역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용으로는 좀 알아두실 만하긴 해요. 어떻게 그려지냐? 여기 아까 점근선 살려두시고 슉슉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아까 이렇게 그렸던 거에 여기만 그리는 거고요. 얘가 대칭 함수죠.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요. 내신용으로. 그래서 0으로 다가간다. 그럼 0으로 다가가면 함수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빠지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된 함수다. 그러니까 처음에 x가 들어간 것 같지만 x의 제곱으로 표현된 이 합성 함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있는 내용들도 비슷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좀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제 풀어주시고요. 절대값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가 이제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얘도 원론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극한값을 조사하는 겁니다. 방금 했던 것들이 좀 연속적으로 나오니까 같이 보시죠. 자, x를 무한대로 가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3,0이 지금 점근선의 교점이죠. 그래서 여기 점근선 그려주시고 k가 양수죠. 2니까 이렇게 그려주시고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하게 되네요. 자, 이 친구는 쉽게 그릴 수 있네요. 무한대로 가면 발산합니다. 자, 이제 얘도 왼쪽으로 가고 아래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녀석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0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라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한없이 작아질 겁니다.
이렇게 갈수록 얘는 이렇게 내려갈 테니까 느리더라도 결국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하겠죠. 자, 얘 방금 했던 거니까 이제 그려보실 수 있겠죠. 자, 얘를 그냥 라지 x라고 놓고 그리시면 이렇게 점근선 2에 그려지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하나 그려진 녀석인데 얘가 대칭되죠. 양수인 구간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림 보면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2에 수렴하죠. 점근선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좀 끊어서 가기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앞에 좀 개괄을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썼었고요. 개괄에 대한 내용이 좀 익숙해지시고 여러분 여기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한 번 정도는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좀 내신용 문제긴 한데요. 이게 나중에는 이 개념들이 잘 응축돼서 큰 개념이 되니까 처음에 5개념이 안 생기게끔 군데군데 예시들도 같이 봐보시고 정석 책이 있는 학생은 정석에서 해당 내용을 보시면 좀 더 많은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어떤 어개념이 생기는지들도 한번 복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보죠.